안녕하세요. 한국키사이 테크놀로지스 이솝팀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SIC를 이용한 전력회로 설계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응용 분야에서 파워 매니지먼트 회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설계 시 유의해야 될 사항,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빠르게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요새 설계되는 파워 회로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하게 되면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을 생각하면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요.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설계할 때 고려하지 못했던 기생 성분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볼티지 스파이킹이라던가 오실레이션이라던가 DT분의 DI 또는 어, 슈팅 이런 미스매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열이라던가 아니면 노이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만 이제 고려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 기생 성분이 굉장히 원래 회로에 영향을 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도 이제 설계자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DC-DC 컨버터 회로예요. 그래서 이 DC-DC 컨버터 회로를 가지고 그 회로 설계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TR 가져다 놓고 이제 컨트롤 IC라던가 게이트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DC-DC 컨버터를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레퍼런스 디자인은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파워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로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를 바라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설계한 기준에 못 맞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때까지 했던 방법대로 하자고 하면 일단 회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고 이거를 연구소 실험실에서 여러 번 바꿔가면서 성능이 나올 때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PCB도 다시 뜨고요. 그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그 PCB 리스핀이 나가고 이제 부품도 좀 바꿔보고 배치도 좀 바꿔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디자인 타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형태로 설계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산티아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모스펫, 메스펫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저렴한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큰 대용량 파워 혹은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저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아니면 새로 나온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가 이런 그 비싼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핀을 하고 여러 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하는 것이 다 비용이 되고요. 또 시간이 이제 리스핀을 할 때마다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디자인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만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경쟁사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좀 디자인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그런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DC-DC 컨버터나 인버터나 이런 파워 매니지먼트 회로들을 이제 총칭해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위치드 모드 파워 서플라이인 경우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설계 고려를 할 건가, 어느 부분들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들이 설계에 이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제일 12시 방향에 있는 일렉트로 서머를 확인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워를 다루는 회로들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히싱크를 달거나 아니면 서멀 비아를 뚫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렉트로 서멀이라고 하는 열애석 프로그램을 돌려서 저희가 가장 최적화된 그 발열 경로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파워 TR,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가 뭐 파워 모스펫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 이 TR들의 모델이 있어야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디바이스인데 이 디바이스의 특성을 모르고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의 모델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넌리니어 마그네틱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하는 부분도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뭐 커패시터나 인덕터나 뭐 이런 그 패시브 부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회로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TR도 가져다 놓고 드라이버 IC도 가져다 놓고 이런 패시브 디바이스들도 가져다 놓는데 저희가 이제 구성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에서 가장 큰 컴포넌트는 뭐니 뭐니 해도 보드, PCB 보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PCB 보드에서 생기는 이제 기생 성분들을 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설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 E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페러스틱을 뽑아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해서 저희가 이제 노이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EMI, EMC 같은 경우는 국제 레귤레이션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패스냐 페일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커넥터도 이제 그 부품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페로스틱을 고려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디바이스들이 각 회사에서 나오는 디바이스들을 합쳐서 여러분이 그 제품 설계를 하실 건데 그 제품이 뭐 TR처럼 그 모델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벤더에서 주는 모델이 어떤 타입이냐 하는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 피스파이스, LT스파이스 뭐 이런 스파이스 텍스트 기반으로 된 모델들은 전부 다 받아서 시뮬레이션 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컨트롤러라든가 뭐 PWM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게이트 드라이버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 파라미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비헤비어럴 컴포넌트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 중에 제일 큰 컴포넌트는 PCB라고 했어요. 보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확한 그리고 빠른 설계를 위해서 EM 시뮬레이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EM 시뮬레이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보자고 하게 되면 EM은 일렉트로 마그네틱이라는 그 약어이고요. 왼쪽에 이제 초록색 위에 어떤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인을 살펴보시게 되면 뭐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죠. 그냥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기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어떤 길 자체도 저희가 그 페러스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RLC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턴스 값도 있고 이것이 인덕턴스 값도 가지고 있고 이 밑에 이제 PCB 보드 밑에 그라운드 판이 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과 그 그라운드 사이에
메탈과 메탈이 그 유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페러스틱 캐피시턴스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페러스틱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이퀴밸런스 서킷을 꾸밀 수도 있겠지만 EM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이 RLC 값을 찾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크게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라운드예요. 실제로 회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를 다 달잖아요. 아이디얼 그라운드를 달게 되는데 실제로 PCB에 저희가 그 제품을 꾸미게 될 때 그라운드는 회로에 있는 아이디얼 그라운드처럼 동작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는 것처럼 각 부품마다 이제 그라운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라운드 플레인을 이제 깐다고 까는데 자 보시게 되면 A 그라운드와 B 그라운드를 보시게 되면 그라운드인데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라운드 플레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H스파이스나 아니면 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회로 설계 툴을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납니다. 그라운드는 굉장히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파이킹도 없고요. 그 리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 PCB에 대한 EM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게 되면 그라운드 플레인의 스파이킹도 보실 수 있고 그라운드 자체가 제로로 수렴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노이즈가 많이 지글지글 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앞에서 간략하게 EM이 무엇인가, EM에서 어떤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EM을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거고, 저희가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실제로 가장 큰 부품인 PCB를 같이 고려를 해서 이 설계된 항목들이 어떻게 잘 그 구현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회로만 했을 때 혹은 그 회로하고 PCB 레이아웃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비교를 하면서 결과를 보도록 하시죠. 이 회로는 벅 컨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한가? 피드백 볼티지가 잘 넘어오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려는 용도로 이제 회로를 이렇게 꾸며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 파워 TR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고요. 왼쪽에는 시그널 소스 원처럼 게이트 드라이버 혹은 뭐 그 PWM 시그널을 내보내는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저 회로에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그 PCB 레이아웃을 얹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만 거의 배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배치하고 연결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피드백 볼티지 보시게 되면 이건 거의 발산이죠. 그 다음에 그 노이즈 쪽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노이즈 쪽이 아니라 이제 그 로드 쪽 볼티지를 확인을 하시게 되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끈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로를 고친다? PCB를 고친다. 레이아웃을 고치는 게 훨씬 빠르죠. 여러분도 이제 연구소 랩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그거잖아요. 부품을 바꿔보다가 안 되면 레이아웃을 바꿔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만들면 이제 돈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양면 PCB라고 하게 되면 밑면이 그라운드이고 윗면에 이제 부품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그라운드 면하고 이 탑면하고 비아를 많이 뚫어서 이 그라운드 플레인을 좀 전위가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를 많이 뚫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결과가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앞장의 결과를 기억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시는 것처럼 리플 부분도 V로드 쪽에 있는 리플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피드백 볼티지도 뭐 많이 줄었긴 한데 여전히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를 보강을 하는 것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무엇을 더 해볼까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앞으로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앞장으로 못 가서 비교가 좀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플랜이 넓으면 안정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앞에 있는 레이아웃하고 지금 레이아웃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비아는 똑같이 뚫었고요. 그 V 로드하고 로드 그라운드는 묶었고 레퍼런스 그라운드하고 로드 쪽 그라운드는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커런트가 흘러가는 게 아마 안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그널은 커런트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키레이어 법칙처럼 이 전류가 흘러가는 길은 클로즈드 룹, 폐회로를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런트 패스와 저 커런트 패스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런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로 보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라운드 플레인을 좀 분리해서 그라운드 플레인만 따지고 보면 면적이 줄은 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다른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묶었더니 어떻게 됐나 한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게 되면 리플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원했던 볼티지의 그 렉탱귤러 볼티지처럼 나오는 것도 잘 나오고 피드백 볼티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품을 배치해서 쭉 연결하는 것도 물론 그건 강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라운드를 어떻게 잘 잡고 이 판의 그라운드와 저 판의 그라운드의 전위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 비아를 뚫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적으로 어떤 클로스드 룹을 생성하는 전류 패스에 따라서 그라운드를 분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설계하는 어떤 그 부품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PCB거든요. 그래서 이 PCB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관건이 되는데 앞쪽에서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클로즈드 룹을 생성하는 전류 가는 길을 회로에서 어떻게 알고 이걸 그 레이아웃에 적용을 하냐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가는 길을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P프로라고 하는 툴은 PCB 자체의 페로스틱 RLC도 뽑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킷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회로에서 그 제공이 되는 TR, 뭐 게이트 드라이버, PWM 이런 그 시그널 소스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신호들이 어떻게 타고 가는지를 전류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굉장히 컬러풀한 그림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약간 전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저기에 노이즈가 그럼 많이 생기는 거고 열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저기가 파란색이나 초록색 정도로만 되면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 피로소틱이 많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되는 스팟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한 거랑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측정을 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한 거랑 측정한 거랑 환경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회로만 집어넣고 만드는 데는 뭐 PCB도 가져다 놓고 뭐 케이블도 가져다 놓고 뭐 그 SMA 커넥터도 달고 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한 모델링이 가능한 모든 부품들을 다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메저먼트하고 당연히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부품들에 대한 모델을 다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 프로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이제 가장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EMI, EMC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EMI, EMC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컨덕티드만 있어요. 그래서 뭐 레디에이티드 EMI가 작아야지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그건 레귤레이션 자체는 없으니까 컨덕티드만 놓고 본다고 쳐도 실제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측정하려고 하게 되면 계측기도 있어야 되고요. 파워 소스도 있어야 되고 LISN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야 되고 뭐 로드도 따로 달아야 되고 제가 만든 DOT는 요만한데 그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포션이 크거든요. 셋업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기껏 다 꾸며서 만들었는데 페일이 났어. 그럼 되게 난감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EM 시뮬레이션을 같이 병행을 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버추얼로 미리 다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다 얻고 그걸 가지고 만들면 시뮬레이션하고 메저먼트하고 잘 맞아서 나도 해피하고 실질적으로 테스트 하는데도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 리스핀도 덜하고 그래서 모두 해피하더라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DS가 저희가 제공하는 서킷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A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HSPICE라든가 뭐 베릴로그 AMS라든가 뭐 HDL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텍스트 기반의 그 모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불러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 자체의 모델을 이제 다른 쪽에서 받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DCS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DC-DC 컨버터다. 아니 뭐 이런 그 예제들을 쭉 드려요. 레퍼런스를 굳이 뭐 구글링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드리고 어, 그 파워 디바이스 모델 자체도 뭐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고요. OPM프라던가 아니면 그 PWM이라든가 게이트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안에 그 파라미터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고 그 비헤비어럴 모델처럼
꾸며서 만드실 수 있게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전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또 뭐 플립플랍이라던가 아니면 넌리니어 마그네틱이라던가 하는 부분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고 뭐 거기에서 일부 컴포넌트의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품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어떤 기본이 되는 것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첫 번째 제안은 파워회로 설계를 할 때 PCB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EM 시뮬레이션을 해서 PCB를 회로하고 같이 돌리자, 코시뮬레이션 하자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 모델이 좀 정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뭐니 해도 컨버터나 인버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작을 하게끔 하는 가장 핵심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트랜지스터일 텐데요. 이 트랜지스터 모델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뽑을 수 있나, 얻을 수 있나, 가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바이스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파워 쪽 세미컨덕터의 FOM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스위칭 주파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로스 텀이거든요. 트랜지스터가 로스 없이, 그러니까 열이 이제 다 로스가 되니까요. 큰 파워를 낼 때 R 온이 작게 되면, 레지스턴스가 작게 되면 열이 줄잖아요. 그래서 R 온이 뭐가 작냐, 그다음에 스위칭 주파수가 높은 거를 어떤 디바이스가 지원을 하냐 하는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인 이제 모스펫, 메스펫, 뭐 파워모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두색이라고 보면 연두색이 실리콘입니다. 그다음에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파란색이고요. 실리콘 카바이드가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레이크 볼테이지가 높은 게 뭐야? 갈륨 나이트라이드죠. R1이 작은 게 뭐야? 갈륨 나이트라이드예요. 그래서 가장 두 가지 포맷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갈륨 나이트라이드인데요. 프라이스를 따져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는 저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사이에서 중간 지점인데 약간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더 가깝죠. 그래서 현재 큰 쪽은 SiC하고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차세대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칭 스피드만 놓고 따져봤을 때 저 SiC 가지고 어느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가, 갈륨 나이트라이드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차징이나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SiC와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거의 어플리케이션이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도 저 SiC와 겐이죠. 아직까진 디바이스 자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연구 단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국방에 계시는 분이든 에너지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자동차를 하시는 분이든 회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디바이스 자체 모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이거를 제공하는 업체한테 H스파이스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줘라고 벤더한테 요구를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벤더가 애초에 데이터 시트를 주잖아요. 데이터 시트를 보고 모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로 컨버팅을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컨버팅,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컨버팅하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뺐고요.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 벤더에서 그래, 자, 여기 있어 라고 하게 주면은 제일 해피하죠. 간단하고, 서킷 디자이너가 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주지 않는 경우, 혹은 파워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그 벤더 자체에서, 파운드리에서, TR 메이커에서 이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인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도쿄에서 그 발표가 됐던 그 디바이스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노리요시 하시모토 상이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일부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굉장히 많이 축약을 해서 몇 장만 들고 온 거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모토 상이 만든 그 슬라이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리콘 카바이드, 다른 하나는 IGBT거든요. 둘 다 롬사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모델을 어떻게 뽑을 거냐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바이스 모델링을 위해서 디바이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어떤 특성들을 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텍스트 형태의 어떤 파라미터로 뽑는 거를 디바이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B1500 혹은 B1506이라고 하는 계측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측정을 해서 디바이스 자체를 측정을 해서 파라미터를 뽑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1506에서 IV가 매저를 하고 CV 매저를 해서 이런 IV 매저 관련하면은 뭐 IDVD, IDVG, 다이오드 포워드, 다이오드 리버스, CV라고 하게 되면 캐패시턴스 값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B1506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1506에서 IV 매저 하는 항목을 이제 스크린으로 스크린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1506 자체의 어떤 스크린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저 IV, CV 매저먼트에 대한 컨트롤, 그 다음에 결과 저장, 그 결과들을 확인을 하기 위한 창, 이런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PD1000A라고 부르는데, 이 PD1000A 화면은 오른쪽에 까만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조건들에 따라서 쭉 특정을 하는데, 거의 이제 쭉 수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IDVD 0에서 40, 6에서 18V 이렇게 쭉 수입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 1분에서 5분 정도씩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V 매저도 똑같은 형태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PD1000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파수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건가 주파수 셋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레인 볼티지 셋업이 있고, 그다음에 메저먼트 스타트 하시게 되면 이제 수입을 쭉 해가면서 볼티지 수입을 쭉 해가면서 CV 커브를 이제 그리는, 그래서 CV 메저먼트를 통해서 저 캐패시터 값들을 찾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1506을 가지고 IV, CV 매저를 하는데요. 보통 TR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IV, CV 커브만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쪽에서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저희가 임피던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걸렸을 때 혹은 바이오스가 걸리지 않았을 때 TR 자체가 가지는 어떤 임피던스를 알아야 이 뒤에 붙는 어떤 컴포넌트들하고 잘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5080A, 그 다음에 B2902A 같은 경우는 입력을 주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주파수 셋업, 볼티지 셋업해서 S 파라미터 메저먼트는 이제 계측기를 바꿔서 따로 하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자체는 PD1000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B1506 혹은 B1500을 가지고 IV, CV 매저를 할 때는 그냥 계측기, DUT, 파워 서플라이 이런 걸 쭉 연결하고 측정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S 파라미터 매저를 하실 때는 매저를 하시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DUT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체결이 되는 계측기에 대한 영향을 빼고자 하는 것이 캘리브레이션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스테이터스, 쇼트, 오픈, 로드, 스루, 이 캘킷을 주고 이 캘킷을 물려서 이 네 가지 스테이터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계측기가 부정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단, DUT에 물리는 제일 끝단까지를 전부 다 계측기가 알아서 뺄 수 있게끔 결과를 계측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B1506을 가지고 IV, CV 매저를 할 때, 상온 25도, 그 다음에 75도, 125도, 요 세 가지 온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25도인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핫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가 왜냐면 125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별로 이렇게 해당 온도를 줄 수 있는 셋업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장에서 쭉 측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B1506을 가지고 IV, CV 매저를 하고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가지고 S 파라미터 매저를 하고, 매저를 하려면 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매저를 하기 전에 캘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측정한 데이터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소프트웨어인데 ICCA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CCAP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바로 그 매저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PD 천웨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측기를 아예 컨트롤을 바로 해서 뭐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 B1500이나 B1506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mdl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 MDM을 불러다가 이 특정된 파일을 불러다가 이제 모델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측정된 데이터를 읽어서 IC캡에서 그 불러들이면 IC캡 프로그램 안에서 이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파라미터를 쭉 익스트랙션을 해드려요. 그래서 익스트랙트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오토매틱 과정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익스트랙션을 누르시는 순간에 알아서 커브를 가지고 파라미터들이 쭉 뽑히게 되는데 그 스테이터스 윈도우 창에 뭔가 결과들이 쭉 나오거든요. 좀 안 맞는다, 뭐 안 된다, 인밸리드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최적화를 하라고 시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매저에서 읽은 커브와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커브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잘 뽑혔는지, 모델이 잘 뽑혔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이제 최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CK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이제 파라미터를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익스포트 단계인데요. 그 ICK 화면을 보시면 왼쪽 부분에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제 무시를 하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2번 메저드 데이터 하면 그 실제로 그 B1506이나 이런 데서 측정한 데이터를 쭉 불러와요. 3번 extract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뽑죠. 4번 verify measured 데이터와 extract 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든 커브를 비교를 해서 이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잘 맞는다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익스포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IGBT, SIC,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모델들을 쭉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모델 포뮬러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 포뮬러를 이미 가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그 모델 파라미터를 익스트랙션해서 그 다른 서킷 시뮬레이터, ADS라던가 뭐 다른 서킷 시뮬레이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포맷으로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IC캡을 가지고 그 트랜지스터 모델을 뽑는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 파라미터를 뽑아서 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포맷으로 만들어 드린 데까지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자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쪽에서 이 모델을 제공을 하면 제일 베스트인데 데이터 시트만 주는 경우에도 그 IC캡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모델을 뽑을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B1506이나 B1500 가지고 IV, CV를 매저를 해서 TR 모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DC만 봤을 때는 정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TR이 단독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TR 뒤에 뭔가 다른 부품들이 붙고 이게 또 PCB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페로스틱 영향을 받다 보니까
S 파라미터 매저를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해졌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 파라미터 매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덕터와 레지스턴스 값들에 대한 그 모델 값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스위칭을 하는 경우에 오프 스테이트에서의 그 TR 특성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위칭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 스위칭 특성에 대한 모델을 뽑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블 펄스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매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턴오프와 턴온 사이를 이제 두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더블 펄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PD1500A는 이 더블 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비명입니다. 저는 앞에 나왔던 PD1000A하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PD1000A는 소프트웨어였어요. 그 B1506에 깔려서 같이 연동을 해서 뭐 볼티지 수입을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냐, 주파수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셋업하고 측정된 결과를 저장하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PD1000A였고요. 이거는 더블 펄스 테스트를 그 측정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상이 이제 만든 장표다 보니까 저 그 계측기 사양 자체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픽스처들이 좀 PD1500A 같은 경우는 S 파라미터보다 더 복잡한데요. S 파라미터 측정하실 때는 이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하고 캘리브레이션 킷, 바이오스 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PD1500A 같은 경우는 게이트 드라이버하고 클램프, 뭐 히터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고요. 네, 게이트 볼티지나 드레인 볼티지는 뭐 유저분이 본인의 디바이스에 맞춰서 측정하셔야 되는 에어리어를 정하셔야 되고요. 템퍼러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그 B1506 하셨을 때처럼 그 똑같이 템퍼러처 셋업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오토로 해드리는 거는 이제 게이트 레지스턴스, 그다음에 펄스 위스, 로드 인덕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 앞에 이제 볼티지가 적용이 되면 알아서 그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 인피니엄 스코프가 있는데요. 저희가 타임 도메인 네, 그 매저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오슬로스코프인데요. 측정한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PD1000의 컨트롤 소프트웨어 스크린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랑 유사하게 나오죠? 네, 거의 같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스위칭을 보기 위해서는 타임 도메인에서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 PD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자체를 이제 인피니엄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저희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디바이스 자체에 정확한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플로우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PD1500A나 P1506A나 E5080A나 뭐 이런 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IV, CV 커브, 뭐 스위칭, S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이거를 IC캡으로 넘기게 되면 IC캡에서 그 서킷 시뮬레이터가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는 H스파이스 모델 형태로 혹은 다른 형태의 모델 형태로 이제 뽑아 드리고요.
그것이 ADS라고 하는 서킷 시뮬레이터에서 받아서 서킷 회로 설계를 하고 레이아웃 하신 것, 레이아웃도 이제 ADS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ADS에서 하시거나 뭐 다른 레이아웃 툴을 사용하시면 그 레이아웃 툴에서 만들어진 거를 ADS로 불러들여 와서 그 회로하고 다시 그 레이아웃하고 코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결과를 보시는 데까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키사이트 이솝팀에서 이 파워 일렉트로닉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영역들을 쭉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모델을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익스트랙션을 하는 부분들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불러오는 형태인 또 저희가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파이스 계열 LT 스파이스나 P 스파이스나 H 스파이스나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오실 수 있고 베를로그 AMS나 VHDL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모델로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EM 모델 제너레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PCB에 대한 결과값들, 그러니까 패러스틱에 대한 것들을 뽑는 것, 그리고 EMI, EMC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EM 익스트랙션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부분에 대한 모델도 저희가 구조를 이용을 해서 마그네틱 모델을 뽑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PD1500, PD1000A, 이런 것들, IC캡, 이런 내용들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파워 디바이스 모델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 영역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클로즈드 룹 어널리시스 부분인데요. 이제 스테빌리티라든가 임피던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서킷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킷 시뮬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워 쪽 회로 설계 지원을 하다 보니 일렉트리컬, 그러니까 마그네틱, 에어 코일 같은 거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키네매틱이라든가 로테이션이라든가 서멀이라든가 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발표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솝 키사이트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